자, 이제 국제관계 뉴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외신이 중국의 대만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인데 지금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이 전쟁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동아시아 전역에 확대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올해가 가장 적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에서 내년부터 대만에 무기를 20억 달러, 그러니까 2조 원어치씩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조 원을 사은품으로 주면 도대체 몇 조 원어치 무기를 산다는 얘기일까요? 한 20조 원어치는 살라고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 있는 입장에서는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려고 하는 계획을 미국이랑 맺고 있는 거야. 도대체 F-35를 몇 대를 사고 도대체 미사일이나 뭐 구축함을 구축함은 안 파는데 미국이. 하여튼 무슨 무기를 어떻게 구입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2조 원씩을 공짜 무기로 서비스로 추가로 주겠다고 할 정도 되니까 도입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로이터인데요. 여기 가보시면은 이게 기사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지도가 나오고 이렇게 이거 나중에 한글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서 시나리오 1번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블록트 오브 더 마추 아일랜드 이 마추를 영어도 못 읽어. 씨. 네. 아무튼 그 섬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국이 뭐 이 섬을 다 둘러싸고 그 다음에 뭐 폭격을 하고 이런 거를 다 이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다 이게 제가 정리해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면요. 대만 주변에 있는 부속 도서들을 먼저 봉쇄를 해갖고 대만을 봉쇄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으로 사실 대만이 외부 연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식량이 유입이 안 되면 오래 못 버티거든요. 한 달을 못 버틸 거예요. 맞아요. 그 해상 봉쇄를 통해 갖고 먼저 대만의 항복을 받아난 다음에 육상군을 저기다 침투를 시킨다라는 얘기고, 자 거기에 대한 미군의 대응은 무엇이 있을 거냐? 한국에 있는 2만 5천 명 가량의 주한 미군하고 한국군 일부가 대만에 상륙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 저지하는 해상 방어선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국군은 안 나오고요. 일본군까지는 나오고 호주군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뭐 최근에 한국군까지 나옵디다 다른 시나리오 보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참전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시나리오가 그 뭐냐면 직접적으로 대만을 피격하거나 전쟁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초계 시설이나 레이더 시설 같은 것들이 돼 있는 대만 주변의 무속 도서와 해안을 똘똘 둘러싸서 봉쇄를 한다는 정책이야. 굶겨죽여서 항복을 받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험스러운 게 미국의 항모가 오는 거예요. 미국의 항모가 와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 사막에서 미 항모를 격침할 수 있는 항모 전용 미사일, 동폭 미사일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다시 떴습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항공모함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권 밖으로 쏘아진 화살이 이게 그 미사일이 직격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머리 위에서 떨어져야 이게 요격을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에서 진입을 해갖고 내려와서 한 방에 항공모함 전대를 끝장낸다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한 미사일로서 배를 맞춘다고 하는 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배는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포착하게 되면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 미사일로 쫓아가서 요격을 하지만 그 요격을 또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으니까 막느냐 못 막느냐의 싸움으로 이게 변질이 되는 거거든. 근데 구축함이나 호위 선단을 갖추고 있는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부분 보호를 받아서 살아남을 확률이 커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 기술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늘에서 직격해갖고 수직으로 공격하는 거거든. 북한이란 다시. 중국이 이걸 개발을 해놨다고 했지만 한 번도 개발된 그 모습을 실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막에서 그 실험을 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오면 우리 맞출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막 한가운데 이 미국 항모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죠. 표적지를 해놓고 공격 연습을 했다면 네. 중국이. 예. 근데 문제는 저건 안 움직이는 거야. 보통 항모 같은 경우에는 시속 뭐 60노트 이상이니까 3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 있는 표적을 맞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제가 그러네. 움직일 때 맞춰야 되잖아. 그 이동 표적을 맞출 수 있느냐는 실험을 못 하지. 근데 어찌 됐거나 수직으로 저기에 공격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대량 보복전으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이제 중국이 또 하나 보여줬던 신무기 중에 하나가 초음속 유도탄이에요. 이게 대기권 밖에서 초음속 마 5에서 마 20 속도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ICBM의 형태를 유도 미사일로 바꾼 건데 문제는 이게 대기권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수준의 초음속 유도 미사일 실험에 성공을 했고 미국이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미국도 완성을 못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탄도는 쏘게 되면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떨어지는 어떤 그 곡선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정점에 올라왔을 때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게 MD의 원리인 건데 지금 있는 중국이 개발했다고 하는 초음속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기권 밖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미국 상공으로 공격을 해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러시아만 개발했다고 알고 있었고 미국도 개발을 못했는데 중국이 이걸 개발했다는 거를 최근에 미국이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거리 보복전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왜? 100% 중국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졌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지전인 거고 국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건 홈그라운드에 가까운 중국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원정팀이기 때문에 항모 말고는 원정팀. 붙어볼 수 있는 대안이 없는데 그 항모 자체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혹시나 대비를 해서 일본 기지를 먼저 공격하거나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그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시나리오가 만일에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뭐 각종 시설들을 미군 기지 시설들을 폭격한다라고 했는데 다 비웠거든요. 배 다 빼고 해병대 다 빼고 비행기들 다 옮겼어. 거기는 해봐야 공격할 만한 설비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다? 우리나라 평택 미군 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헐. 그래서 우리는 건드리지 마. 만일 우리를 건들면 우리는 독침이 있어. 현무가 5,000발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겠지만 2,000발 정도는 이미 배치가 돼 있어 라고 하는 얘기니까 사실 주한미군 입장에서도 일본에 가 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얘기가 생긴다는 거죠. 뭐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상륙작전을 아예 바로 시작해버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륙 작전을 하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해병대가 없고요. 이제 해군에서 거기에 관련된 상륙 훈련을 그 산동반도 이쪽에서 다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훈련한 거하고 대만 연안에 접근하는 거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하는 말로 대만이 우리도 그런 미사일 있다.
우리 미사일로 싼사템 터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먼저 해상 장악을 봉쇄를 하고 대만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대륙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선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공망을 아마 중국이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 항모가 저기에 진출을 해갖고 중국 해군이랑 결전을 한번 할 거냐 말 거냐가 어떤 이제 모든 전쟁은 해상에서 결정되고 육상에서는 특별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육상. 맞을 것 같아요. 육상 깃발만 꽂는 느낌. 그렇죠. 예.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중국하고 대만 사이의 이 전쟁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 내에서도 물론 이제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면 또 결국은 우리가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건 통일을 하는데 누구 우위로 할 것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지금까지는. 예. 대만이 우리가 원래 본류였어. 국민당이 원래 거기 정부였다가 옮겨온 거니까, 잠깐 옮겨온 거니까 다시 우리 중심으로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봤자 결국은 중국인들의 얘기란 말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원래 대만은 중국 땅이 맞아요. 같은 민족도 맞고. 그러니까 그 둘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갖고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간섭일 수 있어요. 내정 간섭일 수 있어.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굳이 관여돼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우익들이 하는 얘기가 대만을 봉쇄당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역료가 끊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유. 근데 아니에요. 그 얘기도 불구한 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중국 영공이라든지 중국 못 지나갑니까? 중국이 아니에요. 있는 남중국해를 지금 못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 중국도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으로 한국하고 관계가 나빠져 갖고 한국배에 대한 검문이나 통과를 불허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이 생긴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중국이 굳이 선제적으로 한국이랑 그런 그 척을 들 이유가 없거든요. 없죠.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냉정한 얘기지만 이건 이제 남북한이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안 돼. 니들은 전쟁해야 돼. 니들이 전쟁해야 돼. 먹고 살아. 나는 그게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야. 라는 것처럼 웃긴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알아서 얘기 잘 해갖고 합의 보고 가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합의가 안 돼 있는 그림이지만 합의 보고 우리끼리 민족 통일하는 건데 왜 그래? 그리고 우리는 절대 대만의 자유나 사유재산 그리고 뭐 행정적인 거 다 지켜주면서 할 거야. 마치 홍콩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지만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딜이 이루어져야 돼요. 늘 얘기하겠지만. 근데 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딱 둘러싸고 통일할 거야 안 할 거야 딱 물었을 때 대만인들한테 여론조사 하잖아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통일을 반대하겠습니다 하는 대만인들이 다수가 나올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0% 이상이 통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불안하니까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통일을 통일을 하는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그게 변화가 원래 대만 애들이 그런 식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으니까 아마 민도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대만 입장에서는 맞아요. 현상 유지를 하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더 이상 중국 본토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문제는 결정적인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 영토 회복의 차원이나 뭐 이런 통일의 차원이 아니라 시진핑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도 국내에 있는 여론들이나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대만은 너무도 필요해요. 근데 미국한테 대만이 그만큼 필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당연하지. 너무나 멀리 있는 섬인 거고 솔직히 대만의 TSMC 하나 빼고 저기 그 우리 그 아이폰 만들어주는 폭스. 홍 뭐냐 아이씨 폭스콘. 폭스콘 빼고 폭스콘. 미국하고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할 이유가 없는 집단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당한 딜만 미국한테 중국이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굳이 항공모함까지 보내갖고 수만 명 이상의 인력을 손실해가면서 거기서 국지전을 벌여갖고 무리한 원정 경기를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일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명분만 살려주면 나는 대만을 양도하는 쪽으로 미국이 전략을 취할 걸로 보고 원래 민주당이 그랬었어. 강완주님이 대만인하고 중국인 민족이 틀리다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요 원래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 섬에 살고 있던 원 주민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당 정부가 옮겨올 때 같이 이동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역사적인 비사가 하나 있는데 타이완에 옮겨왔을 때 현지 원주민들을 5만 명 가까이 학살을 했어요. 20만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타이완, 타이베이를 비롯한 이쪽 지역에 입주를 하면서 일종의 인종 청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만의 원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간에 밀려나가지고 쉽게 말해 소수 민족으로서 인디언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장개석이 그런 짓거리도 했던 사람입니다. 동백전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고요. 지금 물론 이제 인정 안 하겠죠, 네, 지네들은. 대만에 살고 있는 인구의 85% 이상은 복건성을 비롯한 중국에서 건너간 사실은 본토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토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친인척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대만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미국하고 연계 관계를 가져왔던 정치 세력인 것 뿐이고요. 인구 대다수는 미국이 버린다고 하면 중국이랑 손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로이터 기사는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대만,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 전략가 12명, 그 다음에 전현직 장교 15명의 인터뷰,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할 경우의 과정에서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 4단계가 뭐냐면, 여기 대만 주변을 그 중국 배들이 둘러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거예요. 네. 저거면 굳이 상륙 안 해도 이렇게 옛날 공선전 같은 거지. 물이 떨어지거나 밥이 네. 떨어지거나 그렇죠. 에너지가 아무것도 떨어져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네. 중국은 중국은 전쟁을 몇 번을 해봤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통일할래, 전쟁할래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사실은 통일을 해야지. 딱히 이렇게 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그러한 통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이제 고슴도치 털 자라기 전에 아직 등이 맨질맨질할 때 지금 잡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군사적인 우위가 아니라
군사적인 시위를 보여준 상황에서 미국이랑 어떤 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딜 중에 한반도와 관련된 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주변 4개국 중에 종전선언에 가장 적극적인 팀들이 중국이기도 한 중국이죠. 거예요. 맞아요. 중국은 되게 놀랍게. 종전선언 완전 찬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딜은 끝났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듣고 가장 불안해할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만에 있는 대만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네. 해상 봉쇄해버리면 뭐 사실은 할 게 없지.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